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정 고혜림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돌아오셨을까요? 하루 푹 쉬고 온 만큼 오늘 밤도 국내 증시 이야기 한번 힘차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미국 증시부터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크리스마스는 휴장이었고요. 이번 날에는 조기 폐장하는 하루였는데요. 이 조기 폐장한 만큼 거래량은 한산했는데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산타가 찾아온 것 같았는데요. 산타 랠리가 펼쳐지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뉴욕 증시에서 24일은 연말 마지막 5거래일과 내년 1월 첫 이틀간 나타나는 계절적 산타 랠리의 시작을 알리는 날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매파적 FOMC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가파른 조정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 빠르게 좀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좀 탄력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특히 이 증시에 크나큰 보탬을 한 것은 바로 M7 기업들 대형주였습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날도 7% 넘게 뛰면서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메타 플랫폼스를 시총을 앞질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 역시도 최근 들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조용한 강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또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시총이 4조 달러에 가까워졌고요. 아마존과 메타 역시도 1% 이상 오르면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기술주가 오르면서 역시 상승을 했는데요. 이달 들어서 3.9%나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3대 주가 지수 중에서는 이 가장 강력한 상승을 기록하면서 나스닥 정말 잘 나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달에 수익률이 30% 정도에 달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마 한 달 정도 전에 테슬라 구매하셨던 분들은요, 수익률이 벌써 3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알파벳은 이번 달에 약 16% 정도 상승을 하면서 대부분 좀 연말에 산타를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I 관련주 팔란티어도 역시 주가 흐름이 좋은데요. 4% 이상 뛰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방송에서 잘 언급을 해드리진 않았었는데 올해 정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올 초에 사셨던 분들은 정말 큰 수익률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올해 초 대비해서 주가가 390% 이상 뛰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엄청난 상승률이기 때문에요. 올해 초부터 만약에 꾸준히 보유하셨던 분들은 정말 올해 너무나 큰 수익을 안겨줬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 바로 팔란티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브로드컴 역시도 3%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최근 들어서 좀 조정 국면을 맞았던 엔비디아 역시도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0.39% 강보합선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이면서 반도체주 역시도 좀 상승세 보여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이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를 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착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호재가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국내 증시는 미증시와는 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조기 폐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 꽤나 잘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오늘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봤었는데 뒤로 가면서 힘이 쭉 빠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고환율에 대한 부담 때문일까요? 수급도 좀 좋지 않게 나타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증시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빈 아나운서는 오늘 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미국은 산타 랠리로 상승 마감한 반면 우리 증시는 장 내내 힘을 못 쓰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래도 장 시작부터 조선주가 눈에 띄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HD 현대중공업을 뽑아봤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최근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장중 역대 최고가인 29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시가총액도 25조 원을 돌파하며 장중 코스피 상위 종목 10위권에 진입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주가 상승의 배경에는 미국이 발의한 선박법의 영향이 큽니다. 이 법안은 10년 안에 미국 상선을 250척 늘리고
외국에서 선박을 수리할 때 세금을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 조선업체들이 설계와 보수공사 분야에서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에 따른 협력 기대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 조선업의 세계적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며 군함과 상선 유지, 보수 사업에서 협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LNG 운반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한국 조선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 정부 역시 조선업 육성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추진 중인데요. 신규 상선 천척 확보를 목표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업의 대표 강자인 HD 한국조선해양과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등도 상승세 이어가며 조선업 전반에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좀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조선주 너무 많이 좀 언급을 해드려서 전에도 들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또 한 번 좀 호재가 찾아왔습니다. 이 HD 현대중공업의 울산 조선소에요. 인도의 조선업 대표단이 좀 찾아오면서 이제는 좀 미국 시장 외에도 인도 쪽으로도 새롭게 어떠한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몰리면서 또 한 번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요. 6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추후 방송에서도요. 이 조선업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고 또 이렇게 깊은 이야기 나눠볼 거거든요. 그 내용까지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내용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연 아나운서는 오늘장 어떤 내용 보셨을까요? 네,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뉴욕 증시가 산타 랠리를 펼쳤지만 높은 원달러 환율 수준에 국내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이 상승 출발해서 하락 전환해서 좀 아쉬웠는데요.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났고 저는 그중에서 고려 아연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 아연의 자기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는 소식에 7%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앞서 영풍과 MBK는 고려 아연이 자기 주식을 제3자의 출연에 대여 양도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리는 걸 막기 위해서 고려 아연이 자기 주식 공개 매수로 지난 10월에 취득했던 약 204만 주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대리인 측이 지난 18일이었죠. 신문기일에서 자기 주식에 관해서 소각 이외 일체 처분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확약을 했고요. 재판부도 이를 신문조서에 기재를 했습니다. 영풍과 MBK 관계자는 재판부가 확약을 했고 신문조서의 취지가 명시된 점을 고려했다면서 향후에도 최 회장 측의 자기 주식 처분 행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려 아연 계속해서 좀 경영권 분쟁 이슈도 있었고 이 밖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다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은 좀 급등세 보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오늘 7.5%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지금 미국의 하원 의원에 지금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낸다는 등 여러 가지 좀 각종 좀 노이즈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함께 전해드리면서요. 주가 추이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른 내용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간밤에 테슬라가 잘 나갔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 이런 내용들을 담은 그러한 종목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 내용 좀 보셨다고요? 네, 저는 다음 테마로 위치를 뽑아봤습니다. 오늘 장 마감 기준 3.47% 상승한 1,430원에 거래 마감됐는데요. 이는 오전보다는 소폭 하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전일 대비 3% 넘게 오르며 강세 보였습니다. 이는 현대차가 자사 전기차 구매 고객들에게 테슬라 충전기 어댑터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발표하면서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상승한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현대차는 2025년 1분기부터 테슬라 충전기 어댑터를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기존 CCS DC 방식의 전기차도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 돼 현대차는 최소 11만 2천 명의 신규 고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위치는 현대캐피코와 전기차 완속 충전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3월부터 시장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위치는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 전기차 충전기, 충전소 이런 내용들은 좀 간만에 언급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이 간밤에 테슬라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문가들이 이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상승을 한 게 이 현대차에서 이 어댑터를 무료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기업에 이런 내용이 미증시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좀 새롭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이런 내용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재규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먼저 분양과 관련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아파트 분양 시장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2000년 이후의 최저 수준인 15만 가구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주요 건설사들의 분양 계획도 대폭 축소가 됐다고 합니다. 올해 분양 성적과 비교해서 2025년을 맞아서 어떻게 변화할 건지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내년 민간 아파트 분양 시장은 역대급 침체가 우려가 됩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R114에 따르면 내년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15만 가구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가 전망될 예정입니다. 이는 공사비 상승, 원자재 가격 인상, 인건비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데 정부의 정책적 대응력이 부족해 계획 자체가 대폭 축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주요 정비사업 물량이 대부분 소진이 되며 내년 정비사업 비중은 전체 분양 물량의 50%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급 쇼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 올해의 경우에는요, 수도권은 청약 광풍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분양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반면에 역시 좀 지방은 지방만의 문제인 걸까요? 좀 분양 상황이 꽤 어려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54.5대 1로 지난해보다 2.7배 증가했습니다. 이른바 로또 청약 열풍으로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한 수도권은 분양 실적이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분양 계획 물량 대비 이행률이 70%에 머물렀으며 세종시는 단 한 건의 분양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분양 물량 중 3만 6천 가구는 내년으로 2월이 되며 전체 분양 물량의 약 33%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이 10대 건설사들도 내년에 이 분양 계획이 올해보다 크게 좀 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내년 분양 계획 물량은 약 10만 7천 가구로 올해보다 31% 감소할 전망입니다. 특히 자체 사업의 비중은 늘어나는 반면에 정비 사업 비중은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내년 서울에서 1천 가구 이상 규모의 정비 사업은 서초구 방배동의 레미안 원페를라 한 곳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2026년 이후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민간 아파트 분양 감소는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이 시장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좀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우려도 되는 게 현실인데요. 자, 그렇다면 정부 측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응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공사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과 정부의 정책 집행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부동산 R114 관계자에 따르면 공급 안정성을 위해 현실적인 공사비 조정이 필요하며 정부가 정책 공백을 최소화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분양 시장의 한파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동력과 민간 협력이 절실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남 3구라 불리며 부동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온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있죠.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이 지역 아파트도 경매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매 시장의 낙찰률과 낙찰가율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패로 여겨졌던 강남 3구의 경매 시장이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공매 데이터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강남 3구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 31건 중 새 주인을 찾은 사례는 15건으로 낙찰률은 48.4%에 그쳤습니다. 이는 3개월째 50%를 밑돌며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 금액 비율을 나타내는 낙찰 가율도 94.6%로 10월과 11월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낙찰가율 하락에는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입니다. 정부가 도입한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며 매수 여력이 낮아졌습니다. 둘째는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정책 집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었고요. 셋째는 부동산 시장 하락세입니다. 최근 강남 3구 아파트도 감정가를 웃도는 가격에 낙찰되던 이전과 달리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매가 진행되거나 유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찰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네, 유찰 사례가 계속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남구 청담동의 삼성 청담 아파트는 2차례 유찰이 되어 다음 경매는 감정가 대비 36% 낮은 11억 5천여만 원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 엘스는 최근 경매에서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이 되었고, 서초구 강남역 아이파크는 무려 4차례나 유찰이 되며 내년 1월 다시 매물로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강남 3구의 경매 시장 침체가 서울 전체 경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경매 낙찰 가율은 12월 기준 91.9%로 10월, 11월 이후 계속 하락세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의 미래 가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12월 24일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830건에 불과합니다. 올해 최저치였던 1월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요? 네, 전문가들은 당분간 경매 시장의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더불어 탄핵 정국으로 인해 부동산 정책 이행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라며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매 시장의 낙찰률과 낙찰 가율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책적 불확실성과 규제가 겹치면서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는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대책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분양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또 경매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함께 다뤄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보는 시간입니다. 어디 갈까 시간인데요. 오늘 어디 갈까는 이우선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더욱더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좀 새해 맞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하프를 가져오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어디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가 끝나버리니까 괜히 올해가 다 끝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저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어제 여의도 맛집을 방문했는데요.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분들은 혹시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친구들과 이제 홈파티를 했고요. 그리고 막상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이제 집에 혼자 잠을 많이 자고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너무 부럽네요. 저는 하루 종일 잠을 자다가 어제 청계천을 한 바퀴 돌아야지 하고 나갔는데 인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디 갈까 시간에 그 비초롱 축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인파에 쓸려다니면서 집에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각자의 방법으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이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202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다가오는 2025년 어디서 새해 맞이하실지 고민 중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2025년 새해 맞이하기 좋은 장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해돋이를 보러 가기엔 너무 멀거나 제아이종 타종 행사가 아닌 색다른 행사를 즐기고 싶다면 빛의 향연이 펼쳐지는 서울라이트 DDP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을 추천드립니다. 오, 빛과 함께하는 새해 맞이라 정말 색다른 것 같은데요? 네, 카운트다운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는 DDP. 올해도 화려한 불꽃과 함께 젊고 에너지 가득한 무대로 새해를 맞는 환희와 설레임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이 레이저와 조명이 DDP 전체를 다채로운 빛으로 물들이면서 지나온 날들을 되새기고 이 새해를 맞는 설레임을 표현하는 특별 미디어 파사드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반짝반짝 빛날 2025년을 기다리며 DDP에서 새해를 맞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너무나도 가고 싶게끔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25년 새해 맞이 DDP에 가셔가지고 좀 따뜻하고 찬란하게 맞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행사도 엄청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행사는 총 5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12월 31일 2024년 끝을 장식하기 위해 청량한 신스팝 사운드를 자랑하는 글렌체크 밴드의 셀레브레이션 공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공연은 밤 11시 15분부터 55분까지 총 40분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카운트다운 특별 미디어 파사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공연이 끝나는 밤 11시 55분부터 5분간 카운트다운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이 자정이 임박함에 따라 역동적으로 춤추는 계절 카운트다운과 함께 숫자들이 화려한 애니메이션을 이루며 패턴을 연출할 예정인데요. 이 디자인 그룹 안그라픽스가 참여한 카운트다운 콘텐츠는 한글의 조형적인 매력을 가득 담아냈다고 합니다. 이 반짝반짝 빛나는 불빛과 함께 2025년을 찬란하게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촘촘하게 행사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카운트다운 이후에는 어떤 행사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카운트다운 이후에는요, 2025년 1월 1일 0시가 되면서 새해 기념 불꽃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서울 한가운데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불꽃쇼. 하늘 높이 쏘아 올려진 불꽃을 보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불꽃과 함께 하늘에 닿으며 이뤄지지 않을까요? 이 이후에는 바밍 타이거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2025년 1월 1일 0시 2분부터 42분까지 총 4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서울 시민들에게 전하는 시장님의 새해 첫 메시지와 새해 소망을 담은 시민들의 메시지로 행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오, 굉장히 알차고 뜻깊은 행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미디어 파사드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12월 31일에 못 가면 그 이후에는 못 보는 건가요? 아쉽게도 특별 미디어 파사드는 좀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사가 12월 19일부터 31일까지 서울라이트 DDP 2024 겨울 5 Cheers 희망의 응원 릴레이 행사를 참여하시면 하늘을 보내고 새해를 맞는 우리를 위한 미디어 파사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서울라이트 DDP 2024 겨울 행사를 바로 이어서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 행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전 세계를 누비며 활동하는 5명의 캐릭터들이 모여 연말 공연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 크고 멋있는 DDP라는 무대에 몸을 숨겼던 5명의 캐릭터들은 빛의 신호에 맞춰 한 명씩 차례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2024년 12월 거대한 어드벤트 캘린더가 된 DDP는 하늘을 보내고 새해를 맞는 우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네, 앞서 진행되는 서울라이트 DDP 2024 겨울 행사도 궁금한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 행사를 이어서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결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DDP 전면 외벽에 새해를 맞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응원 메시지가 미디어 파사드로 보여지는데요. 이 총 5가지 치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합창, 연극, 마술쇼, 클레이메이션, 퍼포먼스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5명의 아티스트가 보내는 응원을 DDP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7시부터 30분 간격으로 총 6회 상영되니까요.
근처 방문하시면 놓치지 말고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막 합창에 연극에 마술쇼까지 너무 재밌는 요소가 DDP에 참 많은데요. 이 밖에 또 주목하면 좋을 요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서 열심히 즐기시다 보면 이제 출출해지실 것 같은데요. 이 나이트 푸드 마켓도 운영이 됩니다.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DDP 디자인 마켓 등 DDP에서만 즐길 수 있는 디자이너의 제품과 시즌 굿즈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면 이것저것 눈으로 보고 입으로도 즐거운 행사를 즐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즐기고 오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에서 새해 맞이 좀 특별하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DDP로 달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알찬 소식 전해주신 이호선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이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증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네, 오늘 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가 산타 랠리 기대감에 상승 마감한 가운데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만 산타 랠리에서 소외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하락 전환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장중에 권한대행 탄핵 소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국내 증시가 휘청거린 모습도 보였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담화 직전에 2438선이었던 코스피가 담화 이후에 10포인트가량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장 시작은 0.37% 상승한 2449.52포인트에 시작했는데요. 이후에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0.44% 빠진 모습으로 2429.67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역시 상승 출발한 모습이었는데요. 0.60% 상승한 684.21포인트에 장 시작했고요.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결국 약세를 보였는데요. 0.66% 하락한 675.64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살펴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한 모습 볼 수 있는데요. 기관이 1,230억 원, 외국인이 173억 원 사들였고 개인이 홀로 2,498억 원 팔아치운 모습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 기관이 1,601억 원 사들였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344억 원, 193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는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희비를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1.47% 빠진 53,600원에 장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0.95% 상승한 17만 1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외에도 현대차 0.46% 상승한 21만 7,500원에 장 마쳤고요. 기아도 2%대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이외에 10위권까지는 다소 약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총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역시 1위와 2위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이 희비가 엇갈린 모습인데요. 알테오젠 1.86% 상승한 30만 1,5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4%대 좀 많이 밀린 모습이고요. 10만 9,9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특징주로 자세히 말씀드릴 테지만 신성 델타테크 19.31% 상승 급등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게 구글이 자체 개발한 양자칩 윌로에 초전도 기술이 적용됐다는 소식에 19%대 급등한 모습인데요. 이외에도 리가캠바이오 5.03% 상승했고 삼천단제약 9%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15만 3,8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장 마무리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정말 옆 동네는 산타가 찾아왔는데요. 한국은 패싱을 한 걸까요? 오늘 국내 증시는 좀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2009년 3월 이후에 지금 최고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매년 연말에는 좀 배당금에 대한 기대 때문에 좀 그래도 수급이 들어오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정치적 리스크 다시금 좀 불거지고 있어서요. 국내 증시 좀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일 대비 0.44% 하락하면서 2,429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등락을 좀 오가다가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급락하는 모습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는 역시 좋지 못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플러스 좀 보이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0.66% 하락하면서 675선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좀 상단에 위치한 사이즈가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요. 혼조세를 보이면서 좀 지수에 힘을 보태지 못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아까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 오늘 좀 하락을 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 강하게 내주는 모습 나타났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오늘 좀 삼성전자와 다른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0.95% 상승을 하면서 1% 가까이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테슬라와 이야기가 함께 나오면서 테슬라는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현대차는 그렇게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차 전지 대형주가 좀 빠지니까요. 지수도 함께 좀 빠진 것 같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들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4.55% 빠지면서 마감이 됐는데 52주 최저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58,700원의 종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더 떨어지게 될지 아니면 지금이 저가의 매수 타이밍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삼천당 제약은 뭐 올랐다 내렸다가 지금 연일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은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해주는 모습 나타났고 아까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신성 델타테크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좀 강세 보였거든요. 이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 19%대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방향성을 잡기가 너무도 어려웠던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도 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효빈 아나운서는 오늘 장에서 어떤 내용 좀 주목해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상장한 파인메딕스에 주목해 봤는데요. 파인메딕스는 코스닥 상장 첫날인 오늘 공모가 10,000원에 약 2배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장중에는 최대 160% 급등하며 25,85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기준으로는 16,000원에 60%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파인메딕스는 2009년 소화기내과 전문의 전성우 대표가 설립한 내시경 시술기구 전문 제조업체로 국내 최초로 소화기 내시경 시술 도구를 국산화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2가지 유형의 나이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제품을 개발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장 전에는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12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 10,000원으로 확정을 했고 일반 청약에서도 높은 경쟁률로 약 1조 8,354억 원의 증거금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파인메딕스는 중국에 생산시설을 세우고 글로벌 의료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내시경 시장의 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실적과 신사업 확장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올해의 마지막 새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에 상장을 한 첫날인데요. 오늘 좀 장중에 129%대까지 오르면서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이 상승분 일부 반납하면서 60%대 상승 마감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그래도 좀 잘 문을 닫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의 주가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또 보셨을까요? 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던 신성 델타테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성 델타테크가 초전도체 대장주로 꼽힙니다. 최근 구글이 자체 개발한 양자칩 밀로에 초전도 기술이 적용됐다라는 소식에 초전도체 관련주에 대한 매수 심리가 몰린 영향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구글이 개발한 양자칩 밀로는 기존 컴퓨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연산 능력을 가진 양자 컴퓨터의 핵심 부품이라고 합니다. 마치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고요. 양자 컴퓨팅 시대를 열어갈 이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성 델타테크 주가가 최근 한 달 새 50% 넘게 상승을 했고요. 또 연초 이후의 수익률이 145%에 달합니다. 앞서 신성 델타테크가 지난 10월이었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초전도체 신사업과 관련해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함께 협력 중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지난 12일 초전도체 관련 국내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 역시도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오늘 큰 폭으로 오르면서 좀 그래도 지수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오늘 좀 고점은 24%까지 올랐었는데 조금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오늘 19%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초전도체 좀 이런 기술과 관련해서도 좀 종목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모습 나타나는데요. 오늘 저도 좀 비슷하게 제4 이동통신과 관련된 통신장비 관련주들 한번 주목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이요, 새롭게 내년 초에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휴대폰 사용할 때는 통신사가 일반적으로 3개를 사용을 하잖아요. SKT, KT, LG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4번째의 기업이 새로 진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4 이동통신은 도입은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해서 무산이 되면서요. 무려 8번이나 좀 무산이 됐던 그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제 새롭게 내년 초에는 이제 도입을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것이 바로 정부의 발표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좀 여러 번 좌절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존에 원래 제4 이동통신으로 이 통신망을 따냈던 기업이 있었거든요. 원래는 2011년 그리고 2012년에 인터넷 스페이스타임 그리고 한국 모바일 인터넷 등이 도전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고배를 마신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새롭게 이 스테이지 X가 제4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이 됐었는데요. 경매를 했었는데 그때 4,301억 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를 하면서 선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좀 취소가 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는요. 자본금 2,050억 원을 내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뭐 구성 주주라든지 이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좀 다르다라는 내용 때문에 결국은 이 선정 자격이 박탈이 됐고요. 결국에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할당 대가로 냈던 430억 원은 이 스테이지 X에 다시 반환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었는데요. 그래서 8차례나 실패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테이지 X는 계속해서 제4 이동통신 사업자에 이 도전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내년 초에 이 정부에서 이 담합된 이 세 기업의 구조를 깨고 4번째 기업을 선정을 한다고 하니까 통신 관련주들 최근 들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통신 장비 기업 CS 같은 경우에는 오늘 13%대 상승을 했고요. 솔리드 역시도 같은 통신 장비 기업인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13%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들어서는요. 이제 우리가 기존에 고를 수 있었던 세 기업에서 이제 선택지가 4개로 늘어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통신 장비주들 좀 새롭게 떠오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미리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내용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 또 보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다음으로는 게임 회사인 넵튠에 주목해 봤습니다. 넵튠의 자회사 님블런스 PC 게임 이터널 리턴이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먼저 오늘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마감 기준 14.31% 상승한 5,67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23일 중국 국가신문 출판부가 이터널 리턴을 포함한 13개 외국 게임의 외자 판호를 승인한 데 따른 영향입니다.
이터널 리턴은 현재 스팀을 통해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지난 시즌 5 동안 최고 동시 접속사 3만 명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호 획득으로 중국 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게임 성장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님블뉴럴은 철저한 현지화 준비와 서비스 노하우를 기반으로 중국 시장의 성공적인 론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게임 출시 시점은 2025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호 획득은 넵튠의 향후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터널 리턴 또 게임이 중국에서 외자판 후 발급받았다는 소식 속에서 오늘 좀 급등을 했는데요. 이 중국에서는 게임 서비스, 출판 서비스 이런 것들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이 소식 자체가 이 게임과 관련된 그런 종목에서는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호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른 내용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또 어떤 내용을 보셨을까요? 네, 아까 이제 또 소개해주신 조선주 관련해서 저는 다른 종목 가져왔는데요. 한화엔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주가 그래도 조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미국 의회가 초당적 조선업 강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한미 조선업 동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조선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향에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HD 한국 조선해양, HD 현대미포 등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하나엔진은요, 하나오션이랑 841억 원 규모의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급등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의회가 중국과 전략 경쟁을 이기는 데 중요한 이 조선업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건데요. 하나엔진과 더불어서 조선주 전반적으로 오름세 보였습니다. 하나엔진의 올해 상분기 기준 수주 잔고가 3조 2천억 원이고 또 이 중에 절반가량은 내년에 인도가 되고 또 30% 이상은 2026년에서 2027년에 인도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선가 상승분이 엔진 가격에 반영이 됐고 조선소 이익이 이미 성장세에 진입했다면서 내년부터 하나엔진의 이익 성장이 더욱 속도가 붙을 예정이고 또 2년 후에는 순이익 900억 원을 돌파할 예정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엔진의 실적 고성장세가 2026년까지 이어지고요. 자기자본 이익률은 18%라는 높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하나엔진 말씀해 주셨는데 조선주가 굉장히 잘 나가다 보니까요. 네. 오늘 52주 신고가까지 경신하는 모습 보여줬더라고요. 정말 조선주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는데 너무 흐름이 좋다 보니까 지금 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또 주목해봤던 테마가 있는데요. 바로 여행입니다. 이 연말이 되고 또 연초가 되면서 많은 분들 또 여행을 떠나실 것 같은데요. 혹시 여행을 좀 좋아하시나요? 좋아하긴 하는데 최근에 좀 자주 못 갔습니다. 그럼 원래 가봤던 곳 중에는 어디가 좀 좋았나요? 저는 휴양지 좋아해가지고 사이판 이런 데 좀 좋아하는데 그냥 수영하고 뭐 이렇게 맛있는 망고 주스 먹고 이런 거 네, 좋아하시는군요. 좋습니다. 효빈 아나운서는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휴양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갔던 곳 중에서는 이제 코타키나발루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에메랄드빛 바다가 아직까지 기억이 날 정도로 굉장히 좋았는데요. 저도 휴양지에서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여행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휴양을 좀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는 약간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곳저곳 바삐 돌아다니는 그런 여행을 좀 좋아하는데요. 자, 오늘 장에서는 이 중국 쪽의 관광객들을 우리나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권한대행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요. 오늘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가지고요.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를 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유인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요, 중국인 이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는요, 무비자를 시행이 검토된다라고 전해졌고요. 그리고 전자여행 허가제 한시 면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6개국에 대해서 이 비자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관광통역 안내 1330을 24시간 운영을 해서 외국인들이 국내 방한을 했을 때, 여행을 왔을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내용을 좀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외국어 지도, 예약, 결제 서비스가 더욱더 확장될 것이라고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 회의에서 총리는 최근에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면서 한국에 방문하려는 외국인들 정말 많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한을 했을 때 좀 좋은 기억, 경험이 되어야 재방문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강조를 하면서 관련된 정책들을 좀 만들어내자라는 내용을 담겼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여행 관련주들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노란풍선, 하나투어, 참 좋은 여행 같은 종목들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행과 관련된 테마들도 함께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또 다른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네, 저는 오늘 상한가를 찍은 젠큐릭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젠큐릭스가 자회사인 나노바이오라이프의 보유 주식 90만 3,753주를 시클리드 회사에 매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매각은 젠큐릭스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매각을 통해 약 56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중 현금은 41억 원이며 나머지 14억 원은 시클리드가 보유한 주식으로 받게 됩니다. 현금은 내년 2월 28일부터 2026년 12월까지 분할 지급될 예정입니다. 젠큐릭스는 2020년에 나노바이오라이프를 57억 원에 인수했으나 나노바이오라이프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젠큐릭스는 올해 3분기까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억 원대로 줄고 차입금은 증가해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자회사 주식 매각으로 지금 사정을 개선하려는 젠큐릭스는 이 결정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젠큐릭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오늘 장에서 또 오랜만에 좀 올라가지고요.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로 정치 테마주 또 한 번 좀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요.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는 내용 속에서 좀 정치 테마주들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이재명 관련주, 오세훈 관련주 일부 종목이 강세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내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장 한 줄로 한번 표현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가연 아나운서는 오늘 장 한 줄로 어떻게 우리 말할 수 있을까요? 한 줄로만 딱 이제 요약하자면 좀 다소 산타랠리의 미증시는 있었지만 좀 우리 장에는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연말인데 장이 좀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남은 시간들 조금 더 업종별로 흐름 살펴보시면서 또 앞으로 좋은 흐름 기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2줄 정도 됐거든요. 그럼 한 줄로 어떻게 할까요? 한 줄로 조금 아쉬웠다.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아쉬웠다.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빈 아나운서는 오늘 장 우리 한 줄로 어떻게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네, 딱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미국에만 방문한 산타클로스 이렇게 요약해봤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산타랠리 수혜를 우리 증시는 전혀 받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는 방문하지 않은 산타클로스가 좀 원망스러운 하루였습니다. 네, 저도요, 산타랠리는커녕 진짜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산타 할아버지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물 주세요! 이렇게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방송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금요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